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미래통합당에서는 핵무장론이 언급되고 있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북한이 지금 저렇게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핵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핵이라고 분석했다. 대한민국도 핵을 가져 이른바 핵균형을 이뤄야 북한에 끌려가지 않을 거란 게 이들의 판단이다. 아직 당 지도부 차원에서 나오는 주장은 아니다. 육군교육사령관 출신인 한기호 통합당 의원이 17일 당 외교안보 특위에서 핵무기에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일부 인사들이 필요성을 언급한 수준이다. 이 주장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가세했다. 오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반도는 핵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왔다며 계속 가중될 겁축이 앞에서 불종적 평화를 동족애로 포장하며 정신 승리에 안주할 것인가. 자치 핵개발 카드와 전술핵 재배치 카드의 장단점을 비교 선택하여 후세에게 힘의 균형 속 진짜 평화를 물려줄 것인가라고 말했다.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핵 억제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조태용 통합당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핵이라는 건 전곡을 찌른 지적이다. 도발과 말폭탄이 잠잠해지면 핵 억제력 확보가 공론화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핵 억제력은 세축 체계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걸 상대방이 인지해야 확보된다고 말했다. 나토식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 차이는? 북핵에 맞선 억지용 카드로는 1자치 핵무장 2전술핵 재배치 3나토식 핵공유 등 3가지 방안이 언급된다. 이 가운데 자치 핵무장론보다는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식 핵공유 방안이 언급될 거라는 게 통합당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통합당에서 언급된 핵억지 전략 역시 저 두 가지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017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선 공약에 나토식 핵공유가 포함됐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8월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전술핵 재배치였다. 지난해 8월에 한국당 북핵외교안보 특위가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 공론화에 나섰을 때도 나토식 핵공유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청와대 핵무기 사용 우리 작전 계획에 없어 한국 동의 없이 불가능.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 80개 사용 가능성을 검토했었다는 내용이 담긴 바브드워드 미국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장 신간과 관련. 청와대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언급하며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전 계획에 없었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바브드워드의 신간 경로에 관한 질문에 당시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전쟁 불용 입장을 천명했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내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걸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공공연히 북한에 대한 외과적 타격 등을 거론해온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대북 군사적 공격은 불가함을 역설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 대통령은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평창 올림픽 초청 의사를 전 세계에 발신했고 이후에도 수많은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면서 이후 2018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급진전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소개했다. 이어 정부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이라면서 비록 현재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한반도 평화는 시대 정신이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신의 옷자락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드워드는 신간 경로에서 2017년 제임스 매티스 미국 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선제 타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전쟁을 위한 계획은 준비돼 있었다고 전했다. 우드워드는 책에서 미국 네브래스카주 전략사령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위한 작전계획 5027을 주의 깊게 연구, 검토했고 이는 공격이 있을 때 핵무기 80개의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작게 5027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연합작전 계획으로 2015년에 작게 5015로 대체됐다. 둘 다 핵 관련 전략 전술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은 당시 자국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나토식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는 비슷하지만 다소 다른 개념이다. 사용 절차를 공유국과 미국이 협의하지만 최종 사용권을 미국 대통령이 갖는다는 점에서는 두 안이 비슷하다. 다만 나토식 핵공유를 차용해 한국형 핵공유를 할 경우 개념상으로 핵무기가 반드시 한반도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한다. 괌에 배치한 핵무기를 한국 전폭기가 실어오는 것도 가능한 게 나토식이란 설명이다. 물론 독일과 네덜란드 등 5개국 6개 공군기지에 배치한 나토처럼 한반도 반입을 하는 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 반면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내 핵무기 반입을 기본적으로 전제한다. 익명을 원한 통합당의 한 의원은 핵공유 등은 점점 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핵보유국은 핵공유, 핵무기 반출 등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이를 이뤄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자체 핵무장은 통합당 차원에서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원전은 많지만 핵무기 원료가 되는 핵물질이 없고 핵물질 생산을 위한 재처리 시설 역시 없어 당장 만들기도 어렵다. 또 미국의 극심한 반발로 인한 국제적 고립 가능성 등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장벽이 많다. 통합당 관계자는 책임있는 공당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면서도 다만 당 차원이 아니라면 안보 상황이 급박한 만큼 핵무장론도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야 협상력도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북열병식의 주표적은 미국 아닌 남한이었다.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북한군 신형 전차. 기존 선군호, 천마호 등과는 전혀 다른 전차로 복합 장갑 등을 장착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군의 M1, 한국군의 K1 전차 닮은 신형 전차 첫 등장. 북한군의 환골탈태.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기존 전차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신형 전차가 등장하자 군사 마니아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회자됐던 말들이다. 종전 북한군의 신형 전차로는 선군호, 천마호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들은 1960년대 초 등장한 구소련제 T-62 전차를 개량, 발전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등장한 신형 전차는 외형이 미군의 M1, 한국군의 K1 전차를 닮았고 각종 첨단 센서를 장착한 모습이었다. 열병식에 등장한 북신형 전차들은 날아오는 적 대전차 로켓탄이나 미사일을 감지해 복합 연막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레이더와 대응탄 발사기, 불세라 불리는 AT-4 대전차 미사일 2기, 복합 장갑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사격 전 호신의 미세하게 휘어진 상태를 감지해 사격의 반영, 명중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동적 포구 감지기도 장착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장치는 우리 육군의 K1 및 K1A1 전차에는 없고 K1A2 및 K2 전차에만 달려있는 장비다. 이 밖에 레이저 경보 수신기, 독립된 전차장 및 포수 조준경, 기상관측 센서 등
서방의 3.5세대 최신형 전차가 갖고 있는 센서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선 신형 소총과 야시경, 방탄복 등 최신형 전투장구리로 무장한 북한군이 대거 등장해 북한판 워리어 플랫폼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포토조선중앙TV. 일각에선 이 전차가 중국의 수출용 전차 VT4나 이란의 줄피카 3 전차를 빼닮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북한과 중국, 이란의 끈끈한 커넥션을 감안하면 개연성이 높은 분석이다. 하지만 북신형 전차의 센서들은 중국, 이란 전차보다 훨씬 뛰어나고 우리 육군 K1이나 K1A1 전차보다 낫다는 평가도 나온다. 때문에 이번 열병식에 나온 신형 전차에 장착된 센서들은 실물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갖다 붙인 가짜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북신형 전차의 첨단 센서들 중엔 실물로 보기엔 좀 투박한 것들도 있다며 일부 센서들은 가짜일 수 있지만 북한이 종전과 차원이 다른 신형 전차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결코 무시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한 열병식에서는 바퀴가 22개나 달린 세계 최대의 이동식 괴물 ICBM과 신형 북극성 -4형 SLBM도 세계적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ICBM과 SLBM은 열병식에 등장한 신무기들 중 일부였을 뿐 대부분은 남한, 즉 우리를 겨냥한 무기와 장비들이었다. 신형 전차를 비롯 초대형 방사포 등 다양한 방사포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최신 전투장구리로 무장한 특수부대 등이 대표적인 대남용 무기들이다.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 등 이른바 신무기 4종 세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열병식 연설을 통해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며 북과 남이 손을 맞잡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며 외형상화해 제스처를 보였다. 하지만 신무기 4종 세트는 우리는 물론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망도 무력화해 양국 군의 전략기지와 무기들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초대형 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 및 에이테킴스 미사일, 대구경 조종 방사포 등 이른바 신무기 4종 세트를 집중적으로 시험 발사했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신무기 4종 세트의 다양한 변형과 개량형이 등장해 이들 무기가 실전 배치 단계에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직경 600mm급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방사포인 초대형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 약 400km로 우리 남해안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는데 이번에 4, 5, 6년자형 등 3종의 초대형 방사포가 등장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미사일도 차륜형과 무한궤도형 이동식 발사대에 각각 탑재돼 등장했다.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도 무한궤도 차량에 2발씩 실려 나타났다. 최대 사거리가 200여 킬로미터에 달해 계룡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300mm 방사포도 종전 8연장에서 12연장으로 늘어난 개량형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북한은 이들 신형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주한미군의 심장부인 평택, 오산기지는 물론 경북 성주 사드기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F-35 스텔스기가 배치된 청주기지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들 미사일과 방사포 수십 발을 섞어 소기하면 기존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군은 미국제 패트리엇 팩3와 국산 천궁이 미사일, 주한미군은 패트리엇 팩3와 사드 등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어체계는 미사일 몇 발 정도가 한꺼번에 날아올 경우에 대응 능력이 있을 뿐이다. 초대형 방사포의 경우 미사일보다 싸기 때문에 최대 수십 발을 한꺼번에 쏠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방사포에 대해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같은 요격 수단이 있다. 우리 군도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빨라야 2020년 중반 이후에야 개발이 완료될 전망이다.
숫자도 많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으로선 기존 기술의 조합과 대형화를 통해 큰 비용 투자 없이 우리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뛰어난 옵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